고 작가님 오시는 거는 괜찮으셨어요? 아, 예. 오랜만에 외출인 것 같았어요. 오늘. 예. 거의 집에서 나오질 않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걸음이 즐거운 걸음이었어요. 예. 기대하고 왔습니다. 이 가드를 올리고라는 작품 제가 네. 참 많이 은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네. 이 작품을 이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가님이 이걸 쭉 진행하고 제목을 정했을까? 아니면 제목을 아예 정하고 작품을 쓰셨을까? 어떤 쪽이? 그림책을 만들 때 그 초안에 해당하는 걸 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책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설계도 같은 건데 이거를 출판사에 보낼 때 제목은 가드를 올리고였어요. 처음 제목도 가드를 올리고였고 근데 중간에 가드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이 연령층을 다양하게 이제 포함하려면 아이들에게 너무 불친절한 제목이다라는 게 출판사 의견이어서 중간에 공이 울리면 뭐 링이에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원고 자체도 50종이 있었어요. 지금은 산에 올라가는 걸로 최종 체계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산에 올라가는 걸로 채택되고 그리고 제목은 여전히 맨 처음에 가드를 올리고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좀 제 책 중에서 단순하게 떨어지는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거예요. 안녕하다나 이런 뭐 최고 멋진 날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지어준 거고 명사형으로 떨어지는 최고 멋진 날 뭐 이런 철사코끼리 이런 것들은 제가 지은 건데 가드를 올리고도 제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생각했다기보단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방송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네네네. 가드를 올리고라는 요 해석을 네. 이렇게 했어요. 나 다시 게임할 수 있어. 아무리 맞았어도 나 다시 일어났어. 그 해석이 어떻게 맞는 해석인지 아니면 작가님도 다른 해석이 있는지. 아니 저는 책을 제가 만들긴 했는데 책의 전체 지분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미비해요. 저랑 같이 만든 사람들의 지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책의 최종 임자는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책은 제가 만들었지만 제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끼신 게 맞다고 봐요. 독자분들이 느끼신 다양한 해석들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치밀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제 삶을 은유한 거는 맞아요. 지금 작가님께서 가드를 올리고에 꽤 많은 은유가 녹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빨간 주먹이 은유하는 것과 검은 주먹이 은유하는 게 좀 뭘까라고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네네네네. 네. 빨간 주먹은 저겠죠. 계속 맞는 그리고 제대로 한 방을 날리지 못하는 저 자신이고요. 그리고 저 자신 중에서 어느 시절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냥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 굉장히 쭈글쭈글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책을 만들 때 몸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딱 여기 윗부분 빼고 나머지 전체에 이제 통증을 느낍니다. 24시간 365일.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는 이렇게 맞는 것처럼 아프고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아프고 손바닥으로 맞은 것처럼 아프고라고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책으로 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헌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빨간 주먹은 그 당시 저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은 주먹도 은유하는 게 있다면 저는 검은 주먹은 저에게 닥쳐온 어떤 시련,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나빴을까? 코너에 나를 몰긴 했지만 결국 또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도 검은 주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빨간 주먹이 저인 건 맞는데 검은 주먹이 시련인 것도 맞는데 이 모든 게 다 분리돼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작 작가님 제가 이 책 3권 읽다가 포기했잖아요. 그 얘기. 그날 제가 책을 덮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네네. 아이, 내가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검은 주먹이 네. 우리에게 오는 시련? 네. 또는 뭐 좌절, 너무나 많은 그 외부적인 네. 것들 있죠. 네. 제가 이 책을 못 읽었던 건 아마 그렇게 가열차게 네. 때려대는 검은 주먹의 그 모습들, 네. 환경들. 네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심리학자잖아요. 네네. 조금 아까 작가님께서 자기 연민 이 말씀하셨는데 네. 자기 연민은 참 그래도 예쁜 단어 같아요. 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올 때 감정상 너덜너덜해서 와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자기 비하, 경멸 뭐 이렇게 오거든요. 네. 혹시 네. 작가님도 그런 마음들이 시련이 왜 무서우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굴절시키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직면해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련의 가장 무서운 얼굴 중에 하나는 결국 나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하기가 어려워지죠. 제가 자기 긍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저 스스로 나를 긍정하자, 나는 잘 될 거다라는 거는 어렵지만, 그리고 자기 위안도 저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실 안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근데 우선순위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나거나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뜻하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안 그러면 그것에 연연을 하면 제가 계속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동경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자신을 덜 아프게 하는 걸로 위로하자라는 게 제가 자기 긍정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만만치 않게 읽기가 어렵다. 네네네네.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네. 마이너스 요소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 책을 한두 권 더 사주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좀 낯설죠. 특히 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서평에서 그런 거 봤어요. 야, 책값이 만 얼마 하는데 이렇게 그림이 없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지금 뭐 목탄으로 색깔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링 위에서 똑같이 권투 선수 2명만 나와요. 계속 관객도 없이. 이런 단조로운 형태도 좀 낯설고. 그리고 그림책에서 권투 선수가 왜 나오는 거지? 라는 소재 측면에서도 낯설고요. 그렇죠. 굉장히 가깝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책 안에서 보지 못했다는 낯설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제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가드를 올리고 작품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네네. 저는 요 장면. 네. 혹시 보이시나요? 저희 이 장면이 왜 꽂혔나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모퉁이에서라는 이 시그널이 주는 네네. 그 이미지. 네네. 그래. 철저히 내가 감당하는 거지. 라는 그 생각. 네. 그리고 맞으면서 얘는 웃는 거야. 네. 구 작가님, 이거 어떻게 녹여내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가드를 올리고 해서 사실 그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린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목탄 드로잉이다 보니까 이게 뭐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냥 무조건 다시 그리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원화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몇백 장이 넘는데, 그 중에는 어떤 장면은 한 번에 된 게 있고, 어떤 건 여러 번 수정한 게 있는데, 저 장면은 한 장밖에 없어요.
처음 나온 장면이 그대로 실리게 됐는데, 저 장면을 그릴 때 제 마음이 저건 이제 자료도 없고 세상에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부분에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으로 처음 드러난 장면이기도 제가 하고요. 그래서 더 좋았나 봐. 네. 이 책 안에서 연출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일 거예요. 얼굴을 감췄다가 딱 마지막 장면을 드러내는. 그렇다 보니까 이 무명의 복서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느꼈으면 좋겠는 거죠. 네. 사실 세상에 나오면 우리 다 무명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저는 다 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굴을 들면서, 근데 그 얼굴이 사실은 활짝 웃을 수 없잖아요. 네, 이미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이걸 할 때 권투 경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복서들 대부분 한 중반부 지나고 나면 얼굴들이 다 저래요. 유실되죠. 네. 근데 그게 웃는 게 아니라 이미 얼굴에서 사람의 한계치를 벗어난 거죠. 그 한계치를 벗어난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얼굴도 보면 뭔가 이렇게 해탈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저는 스포츠에서도 그런 걸 봐요. 해탈한 얼굴 같은 걸 볼 때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 표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고 작가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네. 그중에 고 작가님의 그 상처와 아픔을 제일 잘 녹여 쓴 작품이 뭐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 그 철사코끼리의 그 대삼촌처럼 잘 이렇게 대장간이 멋진 대장장이었으면 뭔가 잘 녹였을 텐데, 제 안에서 이미 자아 분열된 주인공들이 다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드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그런 시절에 해당한다면 쭈글쭈글했던 한 시절, 그리고 철사코끼리에 대해서는 제 안에서 놓지 못하는 이별의 아픔에 해당하고, 그리고 저 산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노년을 이렇게 맞이하겠다는 또 제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는 귀신도 그렇고 내가 함께 지내온 아무도 없는 모퉁이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제가 들어있지 않은 거는 단 한 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의문을 했어요. 아니에요. 의문이 아주. 제가 작가님 책에 그 사람들의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본능적인 어떤 그 무의식이 맞닿아요. 철사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서 늘 겪는 주제잖아요. 네. 애도라는 거. 네. 요즘 뜨는 주제가 지금 또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네.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저도 질문 많이 받아요. 그쵸.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거 부정적인 감정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철사코끼리에게서 자기 양념 그 모습을 투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배치 전치예요. 이 치자가 위치 치자인데 내가 사랑했던 존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위치시키고 그 소중한 존재에게 느꼈던 감정을 그 철사코끼리에게 넣는 전치가 저는 기가 막히게 녹아있는 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면서 쓰면서 작가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팠어요. 도망치고 싶었지. 근데 여러분, 이 작가가 가끔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 작가님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에 제가 뒤에서 편집자들이나 출판사 대표들이 걔 약간 좀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한다거나 할 때 있어요. 작가 흉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도망치고 싶은 거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대신 울어주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나는 안 볼 거야, 도망갈 거야 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저희는 이 머리로,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끝내 만들어내는 사람이 저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사코끼리
제주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게 물감이나 이런 걸 안 갖고 가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노트북에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쓰던 노트북을 덮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숙소를 나올 때 정말 세상에서 제가 그런 큰 울음을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울음의 의미가 뭐였을까? 정말 더 이상 저에게 소년 대엣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철사 코끼리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이별을 받아들였으면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종을 넣은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희망? 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종소리가 됐으면 해요. 네. 사실은 책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아픔을 견디는 어떤 하나의 도구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도 이제 글을 쓰잖아요. 네. 마지막 장을 저도 쓰면서 기적은 나에게서 온다라는 꼭지였는데 그걸 딱 덮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건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하는 정화의 의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오롯이 나를 내 안의 아픔들을 잘 떠나보내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 미묘한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감정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람은 심리적 동물이다. 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네. 스며가는데 고 작가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관, 네. 뭐 세계관, 되게 너무 큰 담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 한번 좀 풀어봐 주실래요? 저는 제가 1인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끌고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도 필요하고요. 청소부 아주머님도 필요하고요. 슈퍼 아저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을에서 같이 그림책 같이 공부하고 또 글 공부하고 하는 분들하고 더 유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착하거나 이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계관이나 인간관이 글쎄요, 딱히 있지는 않지만 나 혼자를 위해선 살 수 없다라는 거. 네, 그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고 작가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근데요, 심리학을 하다 보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네. 진짜 선하지 않아요. 근데 그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그 끝단에 보면 뭐냐면 그 이기적인 그 발상이 나 혼자가 아니라서 결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옆에 누군가가 결이 같아서 언제든지 좀 불러서 나의 외로움도 나의 허함도 이런 거를 채우고 내 아픔을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하고 그냥 진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근데 그 결 맞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그래서 우리 고 작가님 금방 나의 이기성 때문에 옆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지. 지금 여기저기 저를 이렇게 부축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시간들은 그런 저를 좀 돌아보는데 많이 쓰고 싶고, 제 작품에 어떤 영감을 가장 많이 준 감정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거든요. 죄의식. 그래서 죄책감이나 이 죄의식을 좀 돌아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많이 부끄럽고 좀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면피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살겠죠. 그래도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 감정이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수치심은 가장 밑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자리한 감정이니까.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도 네. 이거는 그냥 뿌리 깊게 남은 건데, 그래도 고 작가님이 그 수치심을 넘어서 네.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갚아 나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서 제가 너무 일단 좋고. 저 얼마 전에 그거 봤는데, 인스타고 페이북에서 네네. 그 이생가 뭐 찍어가지고, 네. 선착순 뭐 그것도 고 작가님의 하나의 어떤 그 죄책감에 대한 그 보답하고 사는 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책을 증세하면 출판사에서 작가 증세본을 그러니까, 주는데 그걸 저는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주셔서 제가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책이니까. 근데 어, 제가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거예요. 사실 인간은 환경도 되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가난도 구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쟁도 막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에 쓰레기 줍는 거 정도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 많은데 환경도 이 모양 이 지경인데 그렇다면 내가 번 거에서 일부라도 떼는 거, 떼서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정말 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